1636년의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 남한산성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적이 있습니다. 거의 400년 전의 역사지만 병자호란같이 국방이나 외교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무모하게 전쟁을 수행하다가 당한 치욕은 현재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남한산성의 두 사람 김상헌과 최명길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36년 4월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수도를 심양으로 정하며 중원장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청태종 홍타이지는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명나라에 대한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조선에 대한 군신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원래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여진족 군주의 사대하라는 요구는 인조와 모든 정치 세력의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최명길 등 일부 주화론자들이 타협 방안을 제시했지만 척화론을 주장하는 김상헌 등의 목소리가 우세했고 조선 조정은 척화론자들에 의해 전쟁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은 청의 강경 노선을 고수했지만 청은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1636년 11월 말 청태종은 8기의 군사가 집결한 심양에서 조선 공격을 선포했습니다. 총 병력 12만 8천 명 가운데에는 몽골군 3만 명, 한족 2만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월 2일 청나라군은 심양을 출발하여 12월 8일 마부대가 이끄는 기병 6천여 명이 별다른 저항 없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기마병을 중심으로 질풍같이 쳐들어온 청나라군은 압록강을 건넌 지 5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별다른 방어 없이 우왕좌왕하던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서둘러 강화도로 피난길에 나섰지만 청나라군의 선발대가 양화진 방면으로 진출하여 강화도로 가는 피난길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조 일행은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12월 15일 남한산성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을 둘러싼 청나라군은 포위망을 구축하고 장기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는 1만 4천여 명이 약 50일을 버틸 식량이 있었습니다. 홍위포로 무장한 청나라군의 공세 속에 청과 조선 사이에는 여러 차례 협상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1월 22일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청과 화의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김상헌, 윤집, 홍익한, 오달재 등은 끝까지 척화론을 주장했지만 결국 최명길이 총대를 메고 인조가 항복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명길의 옆에 있던 김상헌은 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국서를 최명길이 다시 모아붙이는 해프닝 속에서 항복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최명길은 김상헌이 찢은 국서를 다시 붙이면서 대감의 나라를 위한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나 역시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이러는 것입니다. 대감께서 이 국서를 또 찢으시면 나는 다시 붙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아침 산성에서의 경론 끝에 인조는 항복을 주장하는 주화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한산성을 내려왔습니다. 청나라 장수 용골대와 마부대는 조선국왕 인조가 빨리 성 밖으로 나올 것을 재촉했습니다. 참담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인조는 삼전도로 향했습니다. 청태종이 거만한 자세로 지켜보는 가운데 치욕적인 항복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인조는 세자와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나라 군사의 호령에 따라 309 고두의 항복의식을 마쳤습니다. 야사의 기록에는 당시 인조의 이마에는 피가 흥건히 맺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당시에 비참했던 상황에 조선의 온 백성이 치를 떨고 분노했습니다. 이전까지 오랑캐라 업신여겼던 청나라에 당한 치욕이기에 국왕, 신하, 백성 모두가 참담한 패배의식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청나라 노예시장에 팔리는 등 패전국의 아픔을 톡톡히 겪었습니다.
인조의 항복으로 전쟁은 종결됐지만 남한산성에서 맞섰던 두 사람은 청나라 수도 심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청에서는 척하파 대표 김상헌을 심양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고 1640년 12월 심양으로 간 김상헌은 1645년 2월 석방될 때까지 억류되었습니다. 최명길은 명나라와 비밀리에 외교를 했다는 이유로 청에 압송돼 1642년 심양으로 끌려가 1643년 2월 남관의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미 억류되어 있던 김상헌이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쳤던 두 사람이 청의 심양에서 함께 갇히는 운명을 맞은 것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주고받았는데 이 시에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했음이 나타납니다. 최명길은 김상헌이 변함없이 절개를 지킨 것에 존경의 뜻을 표시했고 김상헌 역시 최명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을 위해 일관된 행동을 보인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화파와 척하파로 다른 정치 노선을 걸었던 두 사람. 이들에 대한 평가는 조선 후기에는 극단으로 나타납니다. 김상헌이 충전의 상징으로 존중의 대상이 된 반면 최명길의 실리외교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명분보다 국가와 백성을 우선시한 최명길의 실리적 외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분만 강조한 강경 외교가 얼마나 큰 우를 범하는지를 생생하게 기억시켜 주었습니다. 남한산성은 그 아픈 역사를 지켜본 공간입니다. 남한산성은 역사성과 함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신병주 교수의 조선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